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부터 최고 경영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9년 중에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삼성전자는 기업 경영보다는 그룹 해체라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증인 그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68년생. 아직 50이 안 됐네요. 네. 근데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은 동문서답 하는 게 버릇이에요? 성실하게 답변. 네, 승실한 답변하세요. 아,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예. 보고를 안 받았어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쭙게 정경련 해체를 반대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정경련은 필요하다. 아니 9분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롯데 한 분이십니까? 네. 나머지 8분은 정경 구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뭐 손 들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재용 회장은 검찰과 법원에 끊임없는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2차례나 구속됐고 1년 6개월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재앙의 씨앗은 여전히 삼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또 구속 위기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불법 행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제목은 틀렸습니다. 경영권 승계 사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현재 3년 2개월 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용 10명에 대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38개월 동안 106차례나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재용 회장은 95차례나 출석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매월 평균 3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했고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부터 시작됩니다. 기업 합병과 M&A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일당들의 삼성 해체를 위한 고의적인 의도로 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소는 2020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4월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를 박탈시켰습니다. 따라서 삼성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은 수사 도중에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재인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임원 10명을 대대적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기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기업 해체, 삼성 해체 음모입니다. 막가파 수사,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0년 6월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각했습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검찰 내부에 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에 대한 수사는 무리했다. 수사팀에게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등 모두 무시하고 두 기관에서 분명한 무리한 수사로 판단을 내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 10명을 포함해서 총수를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삼성 해체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1월 26일에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상고를 포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최후 진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뒤에 3번의 영장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 등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저희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삼성이 진정한 초인류 기업,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희생한 피고인들을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와 같이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에서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메이었고 원고를 쥐고 있던 손이 떨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편 그날은 할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 36주기 추도승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으로 인해서 참석도 못하고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추도식이 있는 날 손자 이재용은 5년 징역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은 일주일에 2~3차례 매달 2~3회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에도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도소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190조의 국부를 창출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281조 4천억의 국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220조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출했습니다. 27만 명의 임직원을 고용했고 37조
6천억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1위, 구글 2위, 독일의 폭스바겐 3위, 삼성전자 4위, 5위가 인텔입니다. 삼성전자 매출 총액 중에서 84%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5%, 중국이 18% 차지하고 있고 한국 국내 매출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압도적인 매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금은 80% 이상을 한국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법인세로 9조 6천억이나 납부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찰 내부 조직,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이 사건이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을 대규모 무더기 징역형을 구형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5년을 구형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권력입니까? 아직도 검찰에는 문재인 뿌락치들이 절반이 있습니다. 삼성 해체 시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삼성전자 해체 음모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문재인 5년은 주사파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